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색동해 대전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색동해는 나라사랑, 어린이사랑, 방정환 선생님의 이념을 이어받아서 부모님과 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는 활동단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화구연으로 아동문학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어린이도서연구회 대전지휘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우주작은도서관, 우리가 주인인 작은도서관, 그곳에서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성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점동아 어디 가니?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요, 제가 몇 년 전에 도서관을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만났는데, 저에게는 남다르게 와닿은 책이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먼저 글 작가는요, 길상효 선생님이세요. 길상효 선생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글쓰기와 함께 독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그림책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김치 가지러 와, 그 다음에 최고 빵집 아저씨는 치마를 입어요 등 여러 가지를 또 책을 지으셨고, 또 옮긴 책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림 작가 이형진 선생님은요, 전라도 정읍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철이 들면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림책으로는 고양이, 안녕, 스폼나무 등이 있고요. 쓰고 그림책으로는 끝지, 작은 아시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점동아 어디 가니를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신 시드북 출판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의료진들을 보면서 좀 남다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길상효 선생님을 2018년 도서관 작가의 만남에서 만났을 때에 그 점동아 어디 가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그림책이 너무 감동이 있었고, 또 우리의 의료진들, 또 최초의 여의사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고 좀 흥미롭게 봤던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의료진들에 대한 생각을 남다르게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37살 젊은 나이에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 만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 마음속에 꼭꼭 깊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선생님이 남궁성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선생님에게 진료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의 수술의 절차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또 수술 후에도 진료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신 것들이 저희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면 저에게는 따뜻함과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들이 와닿았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소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싶고요. 또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동아 어디 가니?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자는 의사한테 몸을 보여서는 안 돼. 이상타, 참 이상타. 보이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살 수도 있는데 죽으란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미화학당 간다. 공부하러 간다. 미국 선생님께 미국말도 배우고 산술도 배운다.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아버지가 보내주셨다. 배우고 또 배울 거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정동교회 간다. 헌인하러 간다.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 돌보라며 부엌 일도 돕고 나를 응원하는 고마운 남편이다. 나는 꼭 의사가 될 거다. 남편 목까지 다 할 거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간다. 화학, 생리학, 해부학, 양리학 배울 것이 너무 많아 힘들지만 다 배울 거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보구여관에 환자 보러 간다. 사람이 죽었다 해서 시체 치우러 간다. 잘 몰라서 미신 때문에 병을 키우는 사람들 설득하러 간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경희군 간다. 상 받으러 간다.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많이 배워 좋은 나라 만드는 데 힘썼다고 고종 임금님께 상 받는다.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아무데도 안 간다. 못 간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동영상을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은요, 몇 가지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음률적으로 점동아 점동아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면 뒤에 점동이가 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점동이가 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림책을 보면 점동이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을 보면서 또 음률과 함께 끝까지 그림책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점동이의 생애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잘 기록해 있어서 앞에 그림과 글을, 그림책을 보고 마지막에는 마무리로 잘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우리 점동이가 행한 일, 또 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점동이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점동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이는요, 1877년 정동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보구여관 의사 로제타 셔우드홀의 통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명이 에스더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에스더라고 하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유산과 결혼을 했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보구여관에서 다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평양에 있는 기홀병원에 부임해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는 고종 황제로부터 은장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10년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그림책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다닌 한국 최초 여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사입니다. 옛날에는 남자 의사 선생님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여자는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우리 한국의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여자가 최초 의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역경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을 겪었을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점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 있지만 박에스더라고 하는 세례명으로도 이 선생님이 알려져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박유신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김정동의 아버지는요, 김홍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펜젤러의 선교사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찍이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서양의 문명을 조금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를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동 선생님이 이화학당을 다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김정동이가 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 갈림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청이, 이 언청이인 소녀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에게 수술을 받고 이게 낫게 되는 거를 보면서 이 김정동이가 나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남편의 외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남편이 공부하고 유학을 가면 여자들이 내조를 하는데, 반대로 이 시기에 남편이 일을 하고 부인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외조한 남편의 박유신,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해서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이 부인에게 이렇게 줄 정도로, 그것을 봤을 때 요즘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훌륭한 사람이다. 김정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를 외조한 남편도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김정동 선생님이 의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앞두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김정동 선생님이 의사가 되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에 이 남편을 생각하고 많이 울었다고 해요. 저 같아서도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프고 또 외조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동 선생님은 우리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안타깝게 죽어가는, 또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해서 김정동 선생님이 가서 보니까 입안에 쌀을 잔뜩 넣어둔 여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뒀느냐 그랬더니 가는 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쌀을 잔뜩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 있는 쌀을 다 꺼내고 이렇게 보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의 좀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빨리 진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이거에 더불어서 이래서 김정동 선생님은 더 당나귀를 타고서라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진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특히 그 당시에는 부인들이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의사인 김정동 선생님이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특히 여자 환자를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정동 선생님은 진료뿐만 아니라 그 의료에 대한 책을 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고 좀 더 후배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의료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을 번역하고 또 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의료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결국에는 폐결핵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을 조금 더 좀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게 아쉽기도 해요. 그런데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까지 평양 또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의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동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김정동 선생님을 한 인간의 여자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에 여자가 진료받기 힘든 시기에 여자를 진료했다는 부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다는 부분, 이런 생각에 있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남궁성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의사로 남았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최초의 여자 의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후배들의 좋은 의료진들이 의료할 수 있도록 많은 힘들을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 김정동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길이 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을 따뜻한 의사 선생님으로 기억됩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동아 어디 가니 하고 김정동 선생님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아마 선생님은 병원 간다 라고 하지 않을까.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의료진들에게 이어져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한 그 애정 어린 마음,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의료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